갈게요. 자, 121번부터 문제풀이 할게요. 전파원 S1하고 S2에서 서로 반대 위상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수직 이등분선 한 파장 두 파장, 여기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강간섭돼야 되지, 그치? 얘는 상쇄간섭돼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여기가 0이야, 그쵸?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누가 봐도 보강간섭이죠, 그치? 그 다음 여기가 1 맞죠? 여기가 2, 여기가 3이네. 3이야. 그래서 여기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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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점, 그 다음에 요점, 그 다음에 2점. 그래서 요거를 스르르르르르 이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2, 3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선이 보강간섭되는 거고 점선이 상쇄간섭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봐봐, 진폭이 같다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진폭이 같은 진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디점이 되고 여기가 배점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진폭이 0이 돼요. 그럼 진폭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마마, 골골, 그치?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느냐? 요 변이는 Q점에 해당되는 거야. 그다음 Q점이 오르락 마마, 내리락 골골, 그래서 4초. 이게 T네. 그다음 요 점은 뭐라고 해서 Q점이 마마, 밝게 보이겠죠? 여기는 골골 어둡게 보입니다. 까먹지 마. 물결파에서는 여기는 밝게 어둡게야. 써놔. 밝게, 여기는 어둡게. 둘 다 보강이다. 그 다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은요 밝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마디선이에요. 자, 물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S1과 S2가 한 파장 두 파장이라고 했죠. 요 8m가 두 파장이에요. 그러면 한 파장은 4m. 자, 그러면 4m를 주기 4초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1m/s 맞네요. 가에서 S1으로부터 S2의 경로차는 P에서 가라고 해서 P는 0이죠. 무조건 0.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했어? 반파장 곱하기 3입니다. 그럼 반파장이 한 파장이 4m니까 반파장은 2분의 람다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 나누기 2, 3, 6m. 그래서 얘가 크죠. 틀렸지? P점은 무조건 0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 P의 변이를, 아니죠, Q의 변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오른쪽 스피커라고 돼 있어. 자, 이 스피커는 소리, 음파의 간섭인데요. 음파에선 보강이 큰 소리, 상쇄가 작은 소리다. 자, 그다음 뻔하보자 번데기인데요. 지금 현재 1점 거리에서 듣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A점으로부터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나라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쭉 가다 보면 보강일 때는 크게, 상쇄일 때는 작게. 그래서 여기가 만약 큰 소리 들렸다, 같은 위상. 작은 소리 들렸다, 반대 위상. 됐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 보강이 일어났다고 치자,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곤 소리, 작은 소리,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1번 A점에서는 이라고 했어. 같은 소리라고 했으니까 같은 위상이겠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보강입니다. 자, 그 다음 A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나타날 수 있죠.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밑줄 쳐, 진동수 증가. 자, 이제부터 이걸 어려운 문제가 그나마 이건데 얘네들에서 좀 알아둘 게 있어. 야, 물결파도 똑같고요. 소리도 똑같고 빛도 똑같아. 전파원이 두 개가 있죠. 파원과 파원 사이 거리를 스몰 d라고 잡아. 됐죠? 스몰 d. 됐니? 자,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잡아? 여기는 뭐 스크린이라든지 관측 지점이 되는 거죠. L이라고 잡습니다. L. 자, 그러면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도 보강이라고 하자. 아니면 상쇄에서 다음 상쇄까지. 그럼 보강과 보강 사이에는 상쇄가 있고 그 다음에도 상쇄가 있겠죠. 그럼 요 사이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요 사이 간격 똑같은 간격이죠. 맞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간섭무늬 간격이라고 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고, 너네 델타는 경무차예요. 델타 X는 보강 상쇄까지 거리야. 간섭무늬 간격이라고 해. 얘는 하나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사드라고 했죠. 기억나냐? 이게 뭐야 이거? 파장의 비례, 거리의 비례, 간격.
전파원과 전파 사이의 거리엔 반비례. 됐지? 주로 너희들 나오는 건 요 L하고 D는 안 바뀌어. 뭐만 바뀔 것 같아? 요 람다만 바뀌어요. 지금도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잘 봐. 여기 문제에서 진동수만 증가시킨 거야. 그럼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소리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340m잖아.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얘가 일정한 상태죠. 340m/s. 그러면 람다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됐어? 그러면 진동수를 뭐 한대? 증가시킨대. 그럼 내가 원하는 파장은 짧아지지. 맞죠? 그럼 파장이 짧아진대. 그러면 이걸 족에다가 집어넣어보자. 델타 X는 사드라고 했잖아. 얘 일정, 얘가 감소, 얘도 감소. 그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보강하고 보강이었는데 요게 앞으로 땡겨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강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상세가 바로 여기. 맞죠? 아, 간섭이 더 많이 생기겠구나. 그럼 만약에 파장이 길어졌대. 그럼 여기 또 보강했던 녀석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보강과 보강이니까 상세가 여기로 와 있으니까 지금 같은 건 상세 2번이었지만 상세가 한 번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 지점과 진동수를 증가시켰으니까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져가지고서 간섭무늬 간격도 짧아져. A점과 첫 번째 상생하는데 일어난 간격이 좁아져야 되겠죠. 좁아져야 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 여기가 보강이다. 다음 번 보강이 여기다. 그 다음 번 보강이 여기다. 그럼 여기는 뭐야? 상쇄. 여기도 상쇄야. 됐죠? 되니? 자, 근데 만약에 요게 2분의 1이야. 그럼 이것도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죠. 그쵸? 그러면 이게 원그림이고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긴 보강 그대로지. 그치? 그러면 요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 이게 델타 X인데 델타 X가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가 보강, 여기도 보강, 여기도 보강, 여기도 보강이 되겠지. 맞죠? 되니? 그럼 상쇄가 어디게 되겠어? 상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엔 또 다른 문제. 얘가 2배가 됐어. 얘가 몇 배가 됐어? 2배. 그럼 이것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강에서 여기 보강 그대로, 첫 번째는 그대로. 그 다음 여기 있던 보강이 2배로 늘어나니까 여기로 갈 거야. 여기가 보강이다. 그러면 이 지점은 뭐야? 보강과 보강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딩딩딩. 여기가 상쇄로 바뀔 거야. 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건 뭐 한 거야? 이렇게 한 거는 파장이 2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파장이 2배 된 거고. 이렇게 된 거는 파장이 2분의 1이 된 거야. 그쵸? 맞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한 번은 정리해야 돼서 정리값 해줬습니다. 122번. 자,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밑줄 쳐 같은 위상으로. 그럼 같은 위상으로라고 돼 있어.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볼 것도 없다. 무조건 보강이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있느냐? 경로차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 그냥 직접 구할 수 있어. 그럼 잘 봐. 이 P점에서는요. 경로차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 한번 볼게요. 됐지? 자, 지금 현재 경로차를 보니까 여기 8m, 여기 10m니까 요 점에서는 경로차가 2m가 됩니다. 2m가 돼요. 2m. 맞아? 근데 그게 상쇄 간섭이 돼. 뭐라고? 상쇄 간섭. 그럼 상쇄 간섭이 되면 요게 반파장 곱하기 홀수배라고 할 수 있죠. 맞아? 맞니? 반파장.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파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파장에다가 나누기 2에서 홀수에서 2 나오면 답이 되는 거지. 그렇지? 됐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홀수배입니다. 그럼 이 관측값에 파장으로 관측한 값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파장입니다. 파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보자. 2가 나오면 돼요. 2.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파장이 1이야.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야 이거? 2분의 1. 이게 반파장이죠. 2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2 나와? 4요. 이거 짝수배잖아. 안 돼.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4분의 3분의 4라고 돼 있죠. 그럼 3분의 4가 나오려면 3분의 4를 나누기 2 할 거야. 그럼 얼마가 돼? 6분의 4, 아니 잠깐만.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이거야 반띵. 3분의 2. 그러면 반파적인 3분의 2야. 3분의 2에다가 3 곱하면 2가 나오죠. 홀수배 맞죠? 되네. 자, 2입니다. 2가 파장 2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얼마 나와? 1 나오겠죠. 1 곱하기 2에 되니까 짝수배야. 안 되죠. 자, 그 다음 4입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어. 그럼 4를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그럼 2 곱하기 1. 아, 홀수배 되네. 정답으로 해서 니은하고 리을이 돼요.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다음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 자, 진동수가 얼마라고 했어? 340이래요. 같은 거리고 P에서 상쇄간섭이다 라고 나와 있어. P의 상쇄. P의 상쇄. 자, 여기 상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속력이 340m/s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속력은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얘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근데 진동수가 340Hz. 그럼 요 새끼는 1m지 뭐. 그렇죠? 1m입니다. 그래서 기억 1번. 소리의 파장은 1m다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있나? 없지. 같은 세계 갖고 여기 밑줄 쳐야지. 같은 위상으로. 뭐라고? 같은 위상. 같은 위상 저거 밑줄 쳐놔. 그러면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5점은 수직 2등분선 아니야. 이게 또 왜 이렇게 안 올라가? 미세하게 됐어. 그래서 여기가 같은 거리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수직 2등분선이야? 무조건 보강? 그럼 여기는 무조건 상쇄. 근데 이 상쇄가 몇 번째 상쇄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튼 이거야. 자, 그래서 Q에서는요, 상쇄죠. 틀렸네. AB에서 P까지 경로차는 이라고 돼 있죠. 반파장 홀수배, 상쇄간섭의 정의죠. 아니면 파장의 정수배가 아니다. A하고 B에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이 서로 반대이면 O에선 상쇄 맞죠? AB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하면 이라고 해서 AB 사이의 간격 요거 스몰 d, 요 사이의 간격 라지 L. 그 다음 상쇄하고 상쇄, 보강과 보강,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델타 X. 이게 간섭무늬 간격이야. 그러면 외울 때 사드라고 외우라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요, 뭐라고 나와 있어? 간격을 작게 한대. D를 작게 한대. D를 작게 한대. 그러면 D를 작게 하면 델타 X는 커지죠. P와 Q 사이에 지점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어. 감소하죠.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첫 번째 상쇄고 이것도 첫 번째 상쇄라고 하죠. 됐죠? 그럼 얘가 감소하면 얘가 커져. 그럼 여기 사이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자, 6번 보시면 A, B 사이에 진동수가 170이다라고 했어. 진동수가 170? 그럼 얘가 2분의 1. 맞죠? 그럼 2분의 1이면 얘가 몇 배? 2배. 그럼 얘가 2배야. 그럼 델타 X도 2배야. 그럼 지점수 감소하죠. 맞죠?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됐습니까?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넘겨. 자, 그다음 125번. 자, 두 전파원 S1과 S2를 같은 위상이래요. 밑줄 쳐 같은 위상. 여기 써있죠? 같은 위상. 그 다음 두 물결파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중앙은 밝은 문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잘 봐라. 일단 얘네들이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여기 수직 2등분선은 무조건 보강 0입니다. 경로차 0. 그 다음 B는 바로 옆댕구리에 있는 녀석 요게 1이고 여기가 2인 지점이야. 2 실선이죠. 이렇게 여기 2인 지점입니다. 요 사이에 점선 하나 있어요. 요점 얘는 점선이야.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 정로차는 반파장 곱하기 2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회전. 그 다음 얘네하고 얘는 뭐라고? 같은 위상.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수직 2등분선 요 C가 밝은 무늬 보강, 어두운 무늬 상쇄. 그 다음 밝은 거 보강, 보강과 보강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선을 놔.
그럼 이 스크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요게 D고 요게 L이고 요게 델타 X야. 이해됐니? 여기 실선과 실선 사이가 델타 X가 되는 거다. 똑같아요. 자, 1번 가에서 A는 수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죠. 얘는 마구마구 바뀌지. 처음엔 뭐가 되겠어? A, 마마. 지금 마마야. 그 다음 뭐가 되겠어? 0. 그 다음 뭐가 되겠어? 골골. 그 다음 뭐가 되겠어? 0. 계속 바뀌겠죠. 틀렸죠? 자, 니은 가의 AB라고 했어. 가의 AB. AB. 나의 C에선 보강간섭이다. 라고 했어. 맞네. 여기 B, 이거 골골. 이거 마마. 그 다음 요거 골골. 그쵸? 그래서, 아니, 골골이 아니라 보강. 그래서 보강간섭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A는 밝게 보여요. B는 어둡게 보여요. C는 밝게 보여요. 전부 다 밝다 하면 다 틀리는 거야. 이거 조심해라. 진짜 말하는데 조심해라. 나에서 단색광의 진동수만 2배. 이거 아까 얘기했죠. 진동수만 2배 하면 F가 2배면 람다는 2분의 1배가 돼요. 그러면 델타 X도 2분의 1배가 돼요. 됐어?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보강이었고 여기가 보강이었지 지금. 근데 이게 2분의 1로 바뀐다는 얘기는 보강 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즉 보강과 보강과 보강이 아까 이 보강에서 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세가 보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D에서는 상세 간섭이다? 아니 보강 간섭이야. 뭐라고? 보강 간섭. 그래도 보강 간섭. 잠깐만. 그래서 여기는 상세가 아니라 보강으로 바뀌고 상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요 사이가 이제 보강과 보강이니까 상세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 하나예요. 자, 127번. 단색광을 볼 수 있대요.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보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반사되고 일부 투과되죠? 요렇게 나온 녀석 요거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또는 파장의 정수배죠. 되니? 자, 1번. 비누막의 윗면과 윗면 그 다음 아랫면을 반사하는 단색광이 간섭이다? 보강. 비누막의 두께에 따라 경로차가 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어떤 색은 더 밝아 보이고 어떤 색은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 색의 문이 맞아요. 비누막이 서로 간섭하는 단색광 위상이 반대면 검게. 맞네. 5번. 이건 상세예요. 자, 그 다음 126번. 자, 지폐 위조라고 돼 있고 모르포 납입니다. 전부 보강하고 상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간섭이죠, 간섭. 자, 반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보강 간섭이 있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맞네요. 나는 날개표현의 얇은 층에서 반사되는 빛이 보강 간섭을 하여 색이 보이죠. 간섭이다? 맞네. 5번.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128번은 풀었던 거죠. 풀었던 겁니다. 자, 지금 현재 A하고 B가 같은 위상으로 나온대요. 그럼 여기는 볼 것도 없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무조건 경로차가 0이고 보강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극단적인 것부터 한다. 극단적인 것부터. 잘 봐라. A에서 P로 소리를 쏘면 이렇게 갈 거야. 그렇죠? 됐냐? 자, 그 다음 B에서 P로 소리를 쏘면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경로차가 뭐가 나와? 2m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 2m. 맞아? 경로차가 2m 나와. 그럼 이 2m는요. P점에서의 경로차야. P의 경로차야. 그러면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인지 홀수배인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파장을 알아야 되는데 파장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진동수가 170이고 소리의 속력이 340이 돼. 소리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얘가 170. 그럼 얘는 얼마야? 2m네. 야, 그러면 잘 봐. 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잖아. 아니면 반파장은 얼마죠? 1m. 1 곱하기 2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요게 2분의 람다. 람다가 2다. 곱하기 2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긴 0.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뭐란 얘기야? 2. 그럼 거꾸로 해도 여기가 얼마 나와? 2. 그럼 요 사이가 얼마야? 1. 요 사이가 얼마야? 1. 그럼 보강, 상세, 보강. 그치? 맞죠? 끝난 거야. 실제 여기는요, 이렇게 되겠죠? 경로차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계산은 내가 어떻게 한다? 반파장 곱하기 1 하시면 되죠. 반파장이 1m. 그럼 경로차는 1이야. 경로차 0, 경로차 2입니다. 요것도 써줄게. 여기 1일 때는 뭐라고? 2분의 람다 곱하기 1. 근데 람다가 2라고 했으니까
1m가 나오겠죠. 이건 뭐라고? 경로차. 여기도 1. 여긴 경로차 2. 됐음? 그래서 이게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입니다. 됐음? 자, 이거는 잠깐만. 경로차 땡땡이야. 자, P에선 보강이다. 맞아요. Q에서는 Q 어디 있니? Q 여기 있네. R보다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 Q에서는 R하고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큰 소리가 아니야. 같은 소리입니다. 보강입니다. 자, P에서 R까지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의 개수는 이러겠어. 소리가 크게 하나, 둘, 셋. 홀수계죠. 3개니까. 정답은 1번. 됐죠? 됐니? 자, 이제 연력학으로 넘어갑니다. 몇 번이지? 아직 모르네. 이거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연력학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하나는 얼음물을 집어넣었어. 뻔해보자 번데기인데요. 열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고온의 물체고 쟤가 저온의 물체야. 나를 쟤한테 가게 되면 항상 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평이 될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제 2법칙이야. 그래서 여기가 뜨겁고 차가우니까 열은 이렇게 가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열 받겠네. 이렇게 해서 얘가 열량 Q가 갈 거야.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고. 그럼 얘는 열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일단 증가할 거야. 온도가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부피가 팽창했대.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야? 플러스 1한 거죠. 그럼 얘는요. 플러스 W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녀석은 플러스 W를 받아서 델타 U도 플러스고 더하기 W도 플러스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에요. 그래서 얘는 열을 잃을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W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W인데 델타 U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플러스 W에서 자 얘는 일단 열을 잃어서 온도 감소해서 마이너스 풍선 부피가 압축되었다라고 했으니까 2를 받았네? 마이너스. 됐죠? 자, 그 다음 니네 이 정도도 알지? 야, 내부 에너지는 뭐와 관련돼 있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돼 있지. 속력하고 관련돼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압력은 감소할 거야. 충돌해서가 감소해서. 자, 1번. 가에서 풍선 속 기체는 왜 일을 한다? 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맞아요. 일을 한다? 플러스 1. 그 다음 나에서 열은 얼음물에서 풍선 말도 안 되죠? 풍선에서 얼음물.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마이너스 200도씨하고 마이너스 500도씨가 있어요. 누가 열이 많아요? 마이너스 200. 그럼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500으로 열이 이동한다 안 한다? 한다. 다만 조금. 자, 그 다음 풍선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얘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내부 에너지 U는 비례한다? T에. 정확하게 말하면 NT에 비례합니다. NT 즉 입자수에도 비례해. 근데 니들 과정에서 입자수 변화하는 거 없어. 그래서 T에 비례. 그래서 가의 증가, 나에서 감소. 맞죠? 온도가 올라갔다. 내부 에너지, 온도 증가, 내부 에너지, 온도 감소.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3번이다. 단열된 실린더라고 했어. 자, 밖에서 열 안 들어오고 안에서 안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단열인데 팽창한 거죠. 그치? 자,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풀면 돼. 일단 첫 번째, 잘 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게 0이잖아. 열의 출입이 없잖아. 그 다음 부피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그럼 너 마이너스가 돼야지 0 되죠. 일단 이거 가지고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래서 부피 증가했다. 그 다음 온도는 감소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압력이 어떻게 됐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 볼 때 우리가 PV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웬만큼 다 해결이 되거든. 얘는요 그릴 때 제대로 그리면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 그리면 어쩔 수가 없어. 열역학에선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돌아버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부터. 이게 기본이니까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근데 이게 등원이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등원선이 두 개가 돼요. 이게 고온이고 저온이야. 어떻게 따지라겠지? 원점에서 멀면 고온, 원점에서 가까우면 저온이야. 됐어? 그러면 잘 봐. 온도도 내려갔고 부피는 증가했어. 압력도 내려갔어.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해석하시던가.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어? PV는 nRT에 물어봐도 된다고 했죠. 그치? 그럼 PV에 nRT에 물어보면 N과 R은 똑같잖아. 온도는 감소했네. 부피는 플러스니까 증가했네. 그럼 압력은 졸라 감소해. 그쵸? 아니면 이걸로 하던가 이걸로 하던가. 압력 감소, 감소. 뭐 보이지? 부피 증가. 보이죠? 온도 감소. 보이죠? 됐어? 그래서 니들 이걸로 풀던지 이걸로 풀던지. 개인적으로는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좀 좋고요. 알겠어? 그다음에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진 것 같아. 이런 경우 말고 여러 경우가 섞여 나왔어. 그럴 때는 이거보단 이게 좋아. 단일 가정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다 맞아. 막 섞여 있죠. 단열 팽창됐다가 갑자기 등온됐다. 뭐 이런 경우 있지?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나아. 알겠어? 그게 훨씬 낫다. 자, 그러면 1번 기체 압력은 감소한다. 이거 감소하는 거 맞죠? 자, 기체 온도 감소 맞죠?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 야, 온도가 내부 에너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말 아니야? 그 다음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야, 내부 에너지가 온도고 평균 속력 같은 거잖아. 2번, 3번, 4번은 같은 말이야. 감소해야 되죠. 기체가 외부의 한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증가한 만큼 감소한다. 플러스가 10이면 마이너스 10이다. 그 얘기잖아. 그래야지 0 되지. 정답은 4번이에요. 됐습니까? 넘겨. 자, 2번. 자, 2번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짜증나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책을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10의 5제곱입니다. 됐죠? 그 다음 얘는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지.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얘는 15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보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열을 가했다라고 돼 있어. 열을 외부에서 열을 가한 거야. 그럼 얘 플러스 얼마야? 1500줄. 됐어. 그 다음 이때 이만큼 부피가 증가하면서 한일의 양은 아버지가 일한 거죠. 한일의 양은 아버지가 일했으니까 얘는 P 곱하기 델타 V야. P가 2 곱하기 10의 5제곱, V는 델타 V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2하고 2하면 10의 제곱, 2하고 3이니까 6. 그러면 600 나오겠네. 플러스 600 줄. 그러면 델타 U는 얼마야? 플러스 900줄. 아, 내부 에너지 증가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 이거 600입니다. 이거 정답 600 줄이고, 그 다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했어. 이거 얼마야? 900입니다. 줄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만 구하면 되는데, 가는 뭐야? 힘 구하래. 미치겠네. 압력만 나와 있는데 힘을 어떻게 구해? 얘들아, 압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러면 힘은 P 곱하기 A죠. 됐죠? 자, 그럼 P 곱하기 A다. P는 얼마니? 2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얘는 얼마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됐어? 그러면 이거 얼마야? 10의 3제곱? 그럼 2, 3, 그러면 6000 나오겠네. 6000 뉴턴이야. 자, 얘들아 봐봐. 뉴턴 퍼 제곱미터 없어지고 사라지고 뉴턴만 딱 남잖아. 됐어요? 6000에 600에 900 찾으시면 되니까 3번.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 봐봐. 부피와 양이 같다라고 했어. 이게 V면 이것도 V. 그 다음 양도 같다라고 했어. 이거 N이면 여기도 N개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 각각 온도가 T1, T2래. 야, 보통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거든. T1하고 T1이 같은 온도라고 해놓고 나중 온도 얼마 물어보거든. 이 문제는 재밌어요. 이건 처음 온도가 틀리고 나중 온도가 같은 거야. 알겠어? 이게 만약에 처음 온도가 같아? 그럼 나중 온도가 틀려질 거야. 근데 얘는 무슨 문제야?
처음 온도가 다르고 나중 온도가 같아요. 여기 문제 써 있죠? 가와 나가 T3로 같아졌다. 자, 지금부터 볼게. 여기 멈춤 장치가 보이죠? 그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 쉬운 거부터.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그쵸? 얘가 0이야. 그쵸? 그럼 동일한 열량 Q를 집어넣대. 귀찮으니까 플러스 10이라고 하죠. 그럼 얘도 플러스 10 되지. 그럼 온도 변화가 플러스 10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도 한번 써볼게.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얘는 부피도 바뀌고 내부 에너지도 바뀌겠죠? 그럼 플러스 6에 플러스 4 또는 플러스 4에 플러스 6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내 맘대로 쓰는 거다. 이걸 플러스 5라고 쓰지만 함부로.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온도가 증가한 게 플러스 6만큼. 얘는 온도가 증가한 게 플러스 10만큼이야. 만약에 T1과 T2가 똑같았다면 얘는 6칸 올라가고 얘는 10칸 올라가. 나중 온도 누가 더 커? 얘가 크지. 근데 지금 문제는 바뀌었지. T3가 똑같다며? 그럼 잘 봐. 여기가 똑같대. T3. 근데 가에선 6칸 올라간 거야. 6개. 6개 받아서. 얘는 10개 받은 거야. 그럼 얘는 이만큼 올라간 거고 얘는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럼 요게 T1? 이게 T2야. 누가 더 큰 거야? T1이 더 큰 거죠? 그치? 이거 많이 틀린다.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뭐였어? 처음 온도 같았고 나중 온도 물어봤는데 이건 뭐야? 나중 온도가 가깝고 처음 온도를 물어봤어. 거꾸로야.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가에서 기체의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왜? T가 증가했잖아.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라고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풀지? 미치겠네. 답답하네. 돌아버리겠네. 이상기체 상대방적 효율을 물어보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풀던가. 이걸 만약 그래프를 풀면요. 두 개 다 된다고 했어. P, V에서 등적 가열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등적 가열이거든. 그러면 얘 등원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맞지? 압력 증가하는 거 맞잖아. 아니면 우와 뭔가 미치고 환영하고 팔짝 끼고 돌아버리면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물어봐도 된다고 했지. 그치? 등적이라고 했어. 등적. 자, 일단 안 바뀌는 거 얘 안 바뀌고요. 얘도 안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 가열이라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죠? 이거 증가했네? 그럼 얘도 증가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걸 해도 문제는 다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넘겨.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그림과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가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 A, B로 나눠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 나눠지기 전과 나눠진 후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왼쪽 먼저 보고 오른쪽 볼 거다. 자, 왼쪽을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눠져 있다고 해 있어. 그리고 1대1인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를 PA라고 하고 여기를 PB라고 한다면 PA하고 PB는 같아. 그렇죠? 됐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문제에서 입자수도 같고 온도도 같다 그럼 같은 부피란 얘기야. 왜? PV는 NRT에서 P도 같고 그렇지? N도 같고 R도 같고 T도 같다면 V도 같아야 되지. 근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럼 가에는 동일한 양이 들어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또 이런 것도 나와.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 거리비가 1대1이야? 그럼 P 똑같죠? V 똑같죠? N 똑같죠? R은 당연히 같지? 그럼 같은 온도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나눠져 있다라고 했지. 뭐 1대1로 나눠져 있다? 여기 미세하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안 물어보는 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에서 A의 기체에 열량을 가했어. 여기 열량 Q. 그럼 요 A는요. 열받았지? 열받았잖아. 그럼 열받았으니까 내부 온도가 막 증가하면서 부피도 증가했네. 맞죠? 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써보면 얘는 이렇게 쓰겠네.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게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플러스야.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A는 이렇게 돼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압력이 증가했지. 그래서 이거를 PA 다시라고 놓을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녀석이
가만히 있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오른쪽 움직였지. 그러면서 얘는 1을 했지만 얘는 2를 받은 거지. 자, 지금부터 이제 B를 합니다. E는 2를 받은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중에서 얘는 0이고요. 2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됐지? 이건 뭐야? 단열 압축된 거야. 됐냐? 그럼 단열 압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 산수 좀 한번 해볼게. 산수. 얘가 플러스 10이다. 그럼 플러스 6이야. 플러스 4야. 이 새끼가 한 일량이 얼마야? 4만큼 일을 했으면 얘는 얼만큼? 4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내부의 에너지는 4가 돼야 되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죠. 요 네모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하고 이 가열한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한 거야? 요 열 가지고서 델타 UA에 쓰고 WA에 쓰고 그 다음에 델타 UB에 썼다. 그죠? 이렇게 써도 되지. 되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나머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라 볼 거야. 아, 하나 빼먹을 뻔했네. 야, 봐봐. 얘는 단열 압축이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PB가 증가했겠지. 그래서 서로 같은 상태야, 지금. 자, 1번. B의 기체는 온도가 증가했다. 맞아요. 나에서 기체 압력은 A가 B하고 같다라고 하셔야죠. 같다. 얘만 증가한 게 아니라 얘도 증가한 거예요. 왜? 압축됐으니까. 자, 압력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PV에 대해 물어보든지 아니면 PV는 NRT에 물어보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단열 압축이니까 위하고 아래는 이렇게 항상 오른쪽 아래꼴. 그 다음에 얘는 압축이니까 이거. 됐어? 그럼 압력 증가한 게 보이지? 그 다음 여기가 낮은 온도, 여기가 처음 온도.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하고 B의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합은 Q다. 아까 이 Q를 뭘로 잡았어? 10.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6. 여기 얼마야? 플러스 4. 맞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뭐 한 거야? 결론만 지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바깥쪽에서 결론 Q를 받으면 그 Q 가지고 델타 UA 쓰고 더하기 델타 UB 쓰는 거죠. 아, 우리가 볼 때는 잘 봐. 야, 봐봐. 잘 봐. 야, 이거 봐봐. 요 안에 칸이 있어도 우리가 버텨서 볼 때는 칸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밖에서 알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열을 가하면 그 열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야? A도 온도가 올라가고 B도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거밖에 몰라요.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해됐냐? 그 다음 이거 조심할 거. 지금은 현재 얘네들이 같은 온도가 아니에요. 같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압력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같은 온도야. 같은 온도라면 이렇게 생각해. 이런 문제 있어요. 같은 온도라면 PV는 NRT에서 입자수도 같고 R도 같아. 그럼 같은 온도야. 그럼 P하고 R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부피가 크고 부피가 작으니까 작은 압력, 큰 압력. 이렇게 찾는 거야. 그때는 같은 온도라면. 근데 조건이 부족하잖아. 같은 온도가 아니지. 왜? 단열됐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압력하고 부피 관계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5제곱이냐? 잘 안 보여. 맞아요? 그렇대. 자, 일단 A, B 그 다음 B, C 이렇게 돼 있어. 자, 니들 압력하고 부피 관계 그래프에서 요 P에다가 V를 곱하면 NRT인데 NR은 일정하니까 PV 값은 뭐에 비례한다라는 게 나오죠? T에 비례하지. 그래서 P에다가 부피, P도 크고 부피도 크니까 여기가 제일 고온이 되는 거야. 에이, 왜 안 맞나? 여기가 제일 고온이 돼. 여기가 등온 성능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요. A하고 C인데요. A하고 C는 만나냐 안 만나냐? 3 곱하기 1, 1 곱하기 3. 맞네?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은 서로 만나요. 이렇게 등온선이 됩니다. 됐어요? 니네가 딱 보고 저거 등온선 2개 그릴 줄 아시면 정답 나왔지. 이거 뭐에 해당돼? 등압팽창. 이거 등적 냉각이죠. 그 다음 내가 이 정도는 외우라고 했죠? 오른쪽 등압, 위쪽 등적 가열, 아래쪽 이거 등온이다.
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 열흡수. 그럼 여기 뭐 하는 거야? 열흡수. 얘는 열 방출이죠. 아, 흡수하는 거 하나, 방출하는 거 하나. 됐지? 근데 흡수해서 온도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온도 내려갔는데 묶인 게 뭐야? 이 온도나 온도 차이가 똑같죠. 같은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A하고 C는 같은 온도예요. 등원선이니까. 됐죠? 자, 1번. A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돼 있죠. 틀렸죠? 자, AB 과정에서 기체 온도 증가한다. 야, 이거 바바뉴 알잖아. 온도 증가. 아니면 PV 값이 증가 이렇게 해도 되고.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한 일 이렇게 해서 그럼 요 아랫 면적 구하시면 돼요. 아랫 면적. 그럼 가로가 얼마야? 2. 세로가 얼마야? 3. 그러면 600 나오겠네. 맞죠? 5제곱하고 마이너스 2제곱이 3제곱이니까 10의 2제곱 나옵니다. 자, BC 과정에서는요. 기체의 온도는 감소. 맞잖아.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 일을 한다. BC 일 안 해요. 일 빵이에요.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게 0이야. 그쵸? 외부에서 열을 방출했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또는 온도가 감소했다. 감소한 만큼 열을 방출한다. 그 다음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랑 같다? 방금 전에 한 거. 기체 온도는 A하고 C가 같다. 왜 같아요? PV가 동일해서. 됐죠? 정답은요 1번하고 5번이 됩니다. 잘 따라가냐? 연결. 자, 그 다음 6번하고 8번입니다. 6번하고 8번. 아이씨, 안 되겠는걸? 좋았어. 자, 이런 스타일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 요거 문제입니다. 요게 열 전달이 잘 돼. 그러면 이 말과 동시에 TA랑 TB는 무조건 같아요. 그러면 니네들 이걸 우리가 뭘로 보면 되는 줄 알아? 이거 한 몸이야. 이거 뭐라고?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이에요. 얘는 내가 열을 가하잖아? B만 가열해도 A하고 똑같은 온도 돼. 같이 올라가. 아까하고 틀려. 아까는 열 전달이 안 되는 거, 지금 잘 되는 거. 구분 잘해. 그래서 지금 현재 봤더니 우와 이렇게 됐대. 부피가 증가했대. 이것도 한 몸으로 보는 거나. 됐죠? 그러면 열 가했으니까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TA-랑 TB-는 얘네들보다 높은 상태에서 같은 온도야. 됐죠? 자, 그 다음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 A하고 B는 열평형 상태에 있고 부피 압력이 같다라고 했어. 야, 해봐. 1대1. 야, 온도 똑같지? 봐봐. PV는 NRT에서 온도 똑같지? N도 똑같지? 그쵸? R도 똑같지? 맞아? 그런 다음에 또 뭐도 똑같아? 부피도 똑같아. 그럼 압력도 같아야지. 야, 이건 과조건이네.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내가 여기서 Q를 가했습니다. Q가 플러스예요. 그럼 Q가 플러스면 그걸 가지고 일단 누가 먼저 열받아? B가 받지. 그럼 B가 받아서 B가 뭐를 할까? 델타 U B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지. 멈춰 있잖아. 멈춤 장치.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열이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자기의 열의 일부를 얘한테 주지. A한테. 그래서 A한테 주면 A는 델타 U A가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 멈춤 장치가 없네. 여기 넘잖아.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죠. WA가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뭔 얘기야? Q를 가지고서 먼저 얘는 온도만 올라가고 나머지 Q-가 전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Q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쓰고 나머지를 얘한테 줬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이 에너지를 반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요 얘기. 이거. 좀 어려워. 생각 잘해. 잘 봐. 내가 흡수한 거를 플러스 10이라고 하자. 플러스 10. 그럼 요거를 내가 만약 플러스 5라고 하자. 그럼 이건 얼마야? 플러스 5죠. 무조건. 맞잖아. 됐죠? 그때 이 플러스 5 가지고서 델타 UA를 무조건 플러스 5만 만들게 했다고 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0이야. 그럼 0이면 이게 맞아야 되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건 뭐냐? 이런 건 가능하겠지. 이건 불가능해. 현재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 이런 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서 얘를 플러스 4.5라고 하고, 그렇죠? 얘도 플러스 4.5라고 하고, 얘를 플러스 1. 이건 되지. 이건 되지. 이건 되잖아. 봐봐. 얘 온도 변화가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온도 변화 똑같죠? 얘 1까지 했죠? 요거 되지. 요건 가능한 거야. 이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몇 개만 쓴 거야. 그냥 하나만 써본 거야. 아니면 뭐 플러스 3, 플러스 3, 그러면 플러스 4, 뭐 이런 식. 이런 거야. 그러면 요거 디귿은 할 수 있겠네. 가나 과정에서 A가 흡수한 열량, 요거잖아. 이게 A가 흡수한 거. 2분의 1 Q보다 크죠? 봐봐. 이게 플러스 5.5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됐냐?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숫자를 집어넣어봐. 됐어? 다시 한번. 여기가 플러스 5야. 그럼 이것도 플러스 5가 돼. 이게 플러스 5가 되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이건 0돼.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모순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서진아, 여기 봐야죠. 자, 1번. 나에서 A하고 B는 열평형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서 기체 압력은 A하고 B라고 했어. 자, 이거 어떻게 따질 거야? 자, 아까하고 좀 틀려요. 아까는 단열, 지금은 단열 아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 미치겠네? 답답하네? 돌아버리겠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이렇게 PV는 NRT. 됐어? 그럼 PV의 NRT에 물어볼 건데 지금 현재 같은 게 뭐야? NRT가 같아. 그러면 P하고 B는 반대네. 그럼 부피가 A가 크잖아. B보다. 그러면 압력은 A보다 B가 크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네. 됐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3번.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문제. 이거 좀 내릴게요. 자, 일정량의 단열된 실린더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요 기체 내부의 압력은요. 일단 공기 압력에 플러스 단열된 피스톤, 이 피스톤이 누르는 압력에 두 번째. 세 번째, 모래 무게에 의한 압력 세 개. 됐어? 되니? 그래서 이 내가 외부에서 모래를 계속 집어넣으면 모래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압력 증가야. 이걸 빼버릴 거야. 그럼 내부 압력 감소야. 됐죠? 얘를 일정해, 내부 압력 일정해. 등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B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력하고 부피 관계 그래프에서 BC 등압이고요. 그 다음에 AB는 단열이래. 그럼 니네 단열이란 말 있으면 조심해라. 그래프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두 개 아니야. 단열이라고 써 있어 저기. 자, 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번 AB 과정에서라고 돼 있어. AB 과정은 압력이 증가했잖아. 압력이 증가해서 이거 뭐야? 단열 압축된 거죠. 그렇지? 그러면 모래 양을 늘려야 되죠. 그래야 내부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AB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내부 압력이 증가되면 요거는 써볼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는 0이고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내부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 내부 온도가 여기까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 받은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하는 것 같다? 맞네. BC 과정이라고 했어. BC 과정 이거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부피 증가 플러스 온도 증가 플러스 열도 받았네. 등압 팽창이죠. 열 흡수한다. 맞죠? 정답은 전부 다 5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아부지 관계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자, AB는 무슨 과정인지 굳이 따지려고 하지 마. 알겠어? 너희들이 배웠던 거 아니면 그냥 안 따져도 됩니다. 그 다음 BC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게 일은 안 하고 등적에다가 열 방출하네. 자, CA는 부피가 감소해 일을 받았고, 그치? 압력은 일정한데 온도가 감소하겠지. 그쵸? 이거 등압 수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현재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둘, 여기다가 이렇게 셋, 등원선 3개 그립니다. 대충 그린 거야.
자, 먼저 BC 과정입니다. BC 과정은 열 방출이다. 맞죠? 이거는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잘 봐. 이거 흡수, 이거 흡수, 등원 요거 흡수. 그럼 얘는 요거의 반대. 얘는 이거의 반대니까 열 방출, 열 방출.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 방출 맞고요. CA입니다. C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2일은 얼마냐? 외부로부터 받은 1은 마이너스 1, 2, 1, 2P0, V0. 맞네요. 받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W예요. 그럼 니네 이 그래프에서 알죠? R자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R자일이지. 그럼 얘들아 여기가 열 방출한다겠다? 여기도 방출한다? 그럼 딱 하나 R자일을 알면 열을 흡수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열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요게 바로 WR이야. 그럼 WR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가 2, 세로가 1입니다. 얘들아 3 아니다, 2 아니다. 자, 가로가 2, 세로가 1이다. 그러니까 P0, V0가 나오죠. 요거는 그래서 1. 그리고 이거 한 번 순환한 거 맞죠? 그럼 얘들아 한 번 순환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0이지. 맞잖아. 1순환하면 무조건 W는 0이야. 그럼 요게 R자일이야. 요 WR자일은 얼마?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 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 방출한 게 하나, 둘 흡수한 거. 요거 흡수 하나, 방출 원, 방출 투. 요거에서 요거 두 개 더해서 뺀 거는 P0, V0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11번. 자,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올라갈 때는요. 공기가 상승하지 갑자기. 그럼 기압이 낮아지지. 부피가 확 증가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올라갈 때다. 단열 팽창이. 그래서 구름 만들 수 있어요. 구름이 막 걸려 있어. 되니? 너네 높은 산으로 자동차 타고 막 위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잖아? 진짜 앞에도 안 보여. 그냥 멈춰야 돼. 비상 깜빡이. 알겠니? 그 다음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이거의 거꾸로야. 그럼 뭐야? 단열 압축이 생기죠. 그래서 올라가서 온난 다습한 공기가 구름 만들고 구름 없어지면서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고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바람이는지 아는 사람. 처음 들어봐? 우리나라야 이거.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바람? 높새바람. 이 바람이 높새바람이야.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팬 현상이라고. 팬. 알겠어? 팬이 아니라 팬. 자, 1번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단열 팽창. 영동지방의 산 정상 부분에서는 비구름 발달할 수 있죠. 그럼 산을 넘어 내려온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했어. 압축됐으니까 외부에서 일을 받는 거죠. 하는 건 여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일을 받는다. 마이너스 W. 영서지방을 내려온 공기 기억은 고온 건조. 맞죠? 이게 높새바람이라고 했고 산을 넘어 내려오는 공기의 상태는 단열 압축. 맞죠? 정답은 3번이네요. 됐냐? 넘길.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려면은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자, 지금 현재 절대 온도하고 압력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지. 맞죠? 우리가 기본 꼬라지로 나눈 게 뭐였었어? 아버지 관계 그래프야. 이거 아버지 관계 그래프 아니지. 그럼 니네가 이거를 뭘로 고쳐야 돼? 아버지로 고치셔야 돼. 아버지로 고치셔야 돼. 그게 기본입니다. 그럼 아버지로 고치려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죠? 압을 모르죠. 그럼 압을 고칠 때는요. 미치겠네. 답답하네. 돌아버리겠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오메 법칙. 맞아요? 그래서 오메 법칙의 얘기를 하면 P는 부피분의 T죠. 맞죠? 이거 P분의 NRT에서 필요 없는 NR을 다 빼버린 거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A, B, C를 우리가 옆에다 한번 써보자. 부피는요. 아이고 압력이 있었구나. 부피구나. 거꾸로. 잘못 썼어. 부피를 쓸게요. 부피는 P분의 T다. 압력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없는 거다. 잘못 봤어요. 자, 압력은요. A, B, C가
1, 1, 2죠. 1, 1, 2 맞죠? 자, 온도는요. A, B, C가 1, 2, 2야. 그러면 1, 2, 2. 그러면 A의 부피는 1이네. 근데 그거를 뭘로 잡지? V죠. 아, 너 이거 V죠. 그럼 얘는 2V죠. 얘는 뭐야? V죠. 1이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여기가 V제곱. 여기가 2V죠. 여기가 P0. 여기가 2P0. 됐지?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건지 보자. 이게 A야. A는 1, 1. 아, 여기가 A네. A. 그 다음 B는요. 1, 2. 1, 2. 여기가 B네. 요렇게 된 거죠. 그 다음 C는요. 2, 1. 2, 1. 여기가 C네. C. 됐죠? 되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B하고 C를 한번 보자. B하고 C는 등원인지 아닌지. 자, 일단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 요거 봐봐. 2T0는 온도가 똑같지? 아, 등원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내가 못 봤어? V0, 2P0, 2야. 여기도 2, 1, 2야. 2, 2. 등원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됐죠? 여기 B다. 그 다음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 CA.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이거 왜 지워지 자꾸. 이렇게. 자, 그러면 열 흡수하는 건 언제야? AB. 열 방출하는 건 언제야? BC, CA. 됐죠?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걸 빼면 그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의 양이고 요만큼의 알짜이를 한 거죠. 됐어? 흡수한 건 AB만 흡수했다. 자, 지금부터 보자. C 상태의 기체의 부피는 V0. 맞네요.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은 기체가 외부로 받은 열과 같다. 요거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그쵸? BC 과정은 등온이니까 얘가 0. 그 다음 부피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그럼 이거 마이너스죠. 방출한 열 마이너스는 외부로부터 받은 열과 같네요. 그 다음 딕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AB라고 했어. AB 저온에서 고온으로. 그 다음 CA 고온에서 저온으로. 맞아? 맞아? 얘는 온도가 올라갔고요. 얘는 온도가 내려갔는데 어차피 같은 그래프에서 왔다 갔다 한 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 변화량 똑같아요. 맞아요. 되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가 됩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5번이야.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은요. 니네 알지? 열 에너지 이동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렇죠?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이 연력학제 2법칙이고요. 에너지 이동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했어. 기억나냐? 이때 에너지 이동에 대한 이 법칙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네 진짜 조심해야 될 거. 이 에너지 이동에 대한 법칙은 언제만 쓰는 거야? 이걸 표현을 우리가 써야 돼. 표현을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엔트로피가 증가. 맞아? 무질서도가 증가. 맞냐? 그런 식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하지만 거꾸로는 안 돼. 그치?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비가역이라고 부르죠. 비가역. 한쪽 방향으로만 생긴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연력학 아니야. 연력학이 아니라 에너지는 보존되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지. 그렇죠? 조심. 공기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는 공기 분자 계속 충돌, 마찰, 공기 저항.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자가 정지하여도 상자 안의 에너지는 보존돼. 다만 진자가 갖고 있는 애들 공기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공기가 갖고 있는 걸 얘한테 줄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자, 그다음 감소한 진자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공기 분자에 전달된다. 그게 바로 손실 에너지. 공기 분자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열받았잖아. 근데 많은 수의 공기 분자가 같은 방향으로 진자에 충돌하여 진자를 움직일 수 없죠. 비가역. 에너지 이동에는 방향성이 있다. 정답은 5번 틀렸네. 자, 13번입니다. 열기관이에요. 자, 이 열기관에서도 역시 연력학제 2법칙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열 효율은 100%가 될 수 없어. 맞아?
어디에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얘기야. 야, 여기가 졸라 뜨겁고 차가운 곳이 한 곳만 있어? 아니죠. 온도가 조금 낮은 게 옆에 있으면 분명 그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단 한 개라도 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바로 흡수한 에너지고 요게 한일양인데 무조건 이게 100%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열 효율이 100%인 기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이게 흡수한 열량 Q 흡이야. 그럼 이거는 방출한 열량 Q 방해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걸 뺀 거만큼 W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자, 그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효율이 60%래. 효율이 60%는 쓱 구하시면 되죠. 공급한 거 분에 사용한 게 60이란 얘기야. 맞아? 그러면 니들 이 60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바로 흡방 2를 생각하시고 내가 한 개를 집어넣으면 0.4개를 날리고 0.6개 썼다 그런 얘기지. 근데 우리 저런 식으로 쓰냐? 5대 2대 3으로 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즉 5대 2대 3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 저기 흡수한 게 얼마 흡수했대? 250. 그럼 이거 얼마야? 100. 이거 얼마야? 그렇다면 150이요. 끝났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50이야. 플러스. 그럼 이거 방출한 거 얼마?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그게 이거 되는 거죠? 얘 얼마? 플러스 150. 이거 0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 0에 가깝게는 할 수 있지. 즉 0에 가깝게 그럼 계속 줄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0으로 만들 수는 없어. 조심해. 자, 열기관이 한일 W는 150이다. 맞아요. W는 250이면 열기관은 열역학 제2배측에 2배된다. 맞죠? 에너지 이동엔 방향성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 열 효율이 100%인 건 불가능. 한 번의 순환 과정. 밑줄 쳐. 한 번의 순환 과정.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1순환이 되면 무조건 얘는 0돼. 그 다음 요 Q 흡수한 거하고 방출한 걸 전부 더해서 썸을 타죠. 그럼 이걸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걸 다 더해. 그러면 이게 뭐가 나? WR하고 같다라는 게 나오죠. 그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아니, 일정. 정답은 기억니은. 몇 번? 3번.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A, B, C, D, A라고 돼 있고 A, B 과정과 C, D 과정은 등적이고요. 그 다음 B, C하고 D, A 과정은 등압 과정이래. 자, 그러면 잘 봐. 그래프를 만약에 등원선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얘하고 같은 온도일까? 계산해 보면 나죠. 800입니다. 400이죠.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진짜 낮은 온도. 만약 등원선 그리려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려야 돼. 맞아? 등원선 그릴 거면 살짝.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A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여기 얼마래? T0. 근데 이 기체의 절대 온도는 PV 값에 비례하잖아. PV는 NRT라서. 그럼 여기 얼마야? 200이네. 그럼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다 구할 수 있죠. 만약 요 온도 구하세요. 2 곱하기 800? 그럼 얼마야? 800이죠. 2 곱하기 400이니까 800이야. 그럼 4T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4 곱하기 100이니까 400이야. 그럼 2T죠. 여기는 얼마야? 400 곱하기 4니까 1600? 8T제곱. 맞네요. 그치? 이건 뭘로 구했다? PV는 비례한다. T에. 자, DA 과정에서 열이 방출한 열은 얼마냐? 라고 했어. DA는요. 방출한 열은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살펴볼 거 DA 과정입니다. DA 같은 경우는 등압 과정이라고 했어.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치? 이게 마이너스야. 그리고 온도도 감소한다고 배웠지? 마이너스. 그럼 열도 방출할 거야. 이거 구하래. 근데 200은요. 요게 200이거든. 요게 200이야. 요게 200이야.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지겠지? 그럼 얘는 200보다 크겠지? 그치? 열은 200보다 크죠. 됐어? 자, 그다음 한 번의 순환 과정. 아유, 아까 얘기했죠. 한 번 순환 과정이면 어차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온도 변화 없는 거야.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그래서 기체가 한 일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요게 바로 뭐에 해당돼? W R자 1, 1순환이죠. 그러면 가로가 2, 세로가 300, 600이네요. 정답은 기억 D가 몇 번? 3번. 됐습니까?
됐니? 자, 그 다음 14, 16입니다. 몇 문제 남았냐? 연역학은? 이게 마지막이야? 어이, 그나마 다행이다. 자, 얘들아, 스털링 기간하고 카르노 기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카르논과 스털링인가?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대신에 해석하는 건 나와요. 해석은 니들이 해주셔야 돼. 뭐라고? 해석은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 야, 스털링 기간이고요. 문제에서 AB 과정이 등적이고 BC하고 DA는 등운이래. 그럼 자, 지금부터 해석한다. 잘 봐. 문제 풀기 전에 해석부터 할 거니까. 요게 바로 플러스 Q1이지. 맞죠? 그 다음 요게 바로 플러스 Q2죠. 등운이니까. 단열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돼요. 그 다음 니네 요게 바로 뭐야? 마이너스 Q3지. 맞죠? 열흡수하는 거 외워두라고 했다. 그 다음 요게 바로 뭐에 해당돼? 마이너스 Q4야. 됐냐?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왔다고 칠게.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건 무조건 0이라고 했지. 됐어? 그러면 요게 바로 WR이거든? WR은 누가 같다고 했어? 요거하고 같다고 했어. 이건 뭐야? 전체 흡수한 거 100이고 전체 방출한 게 30이야. 흡수한 거 얼마야? 70 써야 되죠. 그치?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하냐? 요 두 개에서 요 두 개 빼주면 되지. 그쵸? 그래서 이걸 Q1 더하기 Q2 빼기 Q3 더하기 Q4야. 흡수한 총량에서 방출한 총량 빼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 여기서 같은 값이 있어. 무슨 값이 같죠? 자, 등온 BC 온도 같아. AD 온도 같아. 등온이니까.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등적이죠. 자, 등적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얘 0이야. 그러면 온도 변화가 곧 열량 변화하고 똑같지. 얘가 10개 바뀌었어? 그럼 얘도 10개 바뀐 거야.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10이야, 플러스 10이야. 무슨 인지 알아? 되니? 그럼 잘 봐. 요 온도 변화하고 요 온도 변화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잖아. 그럼 똑같으면 온도 변화가 똑같으면 열량도 똑같을 거야. 즉 Q1하고 Q2는 날아간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결론 WR자 1은 Q2 빼기 Q4야. 그게 이겁니다. 이게 WR자 1이고 Q2 빼기 Q4야. 자, 수연아, 열효율 구하는 식 불러봐. 효율 2 구하는 식. 뭐라고? 전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내가 열효율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쓱 구한다고 했지. 쓱이 뭔데? 사용한 거를 뭘로? 기억이 뭔데? 이거 봐라. 쓰게 이건 뭐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구해? 준상아 뭐냐? 전체 흡수한 같은 소리가 있네. 공급분에 사용한 거. 그럼 공급은 뭐야? 내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집어넣은 게 얼마야? Q1과 Q2야. 니들 그딴 식으로 하면 공부 못해? 사용한 건 얼마야? 한일량이 사용한 거죠. Q2 빼기 Q4야. 이게 정답이야. 니들 이거 못 풀어. 왜? 학교 책에는 전부 뭐만 나와? Q1분의 Q2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거든. 맞잖아. 그치? 근데 그 Q1은 흡수한 거 딱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흡수한 전체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 Q2는요. 거기서 나오는 Q2는 방출한 에너지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됐어? 그래서 니네 학교처럼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하면 외우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시는 거야. 문제보다 다 틀리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자.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돼 있어. 맞죠? 이거 아까 했던 거 이거잖아. 이게 등적가열이잖아. 이게 흡수했으면 얘도 흡수했잖아.
이게 지금 현재 이 얘기입니다. BC 과정에선 기체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왜? 등온이 등온. 기체 온도는 C에서가 D에서 높다? 맞잖아.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원점에서 가깝다, 원점에서 멀다. 자, DA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맞죠? 이 열기의 열 효율은 무조건 일 안 되죠. 열 효율은 그리고 이렇게 구해요. 됐습니까?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한다고? 공급한 에너지 부분에 사용한 한 일이에요. 쓱 구하시는 거야. 까먹지 마. 자, 이제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쭉쭉쭉. 자, 16번. 자, 그림은 한 순환마다 고열원에서 500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네. AB 과정 보자. 이게 바로 뭐야? 등온이래. 그럼 여기는 등온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Q1. 그 다음 BC하고 DA는 단열, 열 흡수 방출 안 해. 그 다음 CD가 등온 과정이래. 그럼 여기는 열 방출 마이너스 Q2. 그러면 우리는 눈치 빠르게 찰 수 있는 거. 요게 뭐야? 요거. 요게 WR이잖아. 이 WR이 곧 Q1 마이너스 Q2다라는 걸 찾았지. 왜냐면 BC하고 DA는 단열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얘네들 등온이다. 등온이야. 얘가 등온이고 얘가 등온이야.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여기 온도 감소한 거하고 여기서 여기 온도 증가한 거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다. 온도 증감 감소율이 똑같아. 그 다음 열기관의 열 효율이 30%다라고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흡방일을 써보자. 자, 흡방일을 쓰면 얘가 얼마가 나와? 이렇게 쓰겠죠? 1대 0.7대 0.3. 우리 이렇게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10대 7대 3이라고 쓰면 돼. 10대 7대 3입니다. 그때 500줄의 열을 흡수했대. 이게 500이야. 50배? 그러면 얘는 350.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200이 아니죠. 쏘리. 150이 되겠죠. 그럼 얘가 150이래. 플러스. 그 다음 얘가 Q1이야. 500 플러스. 얘가 350이야. 마이너스 350. 끝났죠? 자, 1번. AB 가정으로부터 외부로 흡수한 열은 모두 1로 전환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맞는지 안 맞는지 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등온이니까 얘가 0.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똑같죠? 모두 맞네요. CD 과정에선 기체가 방출한 열은 350 맞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크기 밑줄 쳐. 내부 에너지 변화량 크기. 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온도. 변화량이니까 온도 변화. 그럼 델타 T만 비교하시면 되죠. 근데 델타 T가 이 온도가 같고 이 온도가 같으니까 온도 변화 똑같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동일하셔야죠. 동일. 됐습니까? 됐냐? 그 다음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AB, BC, CD, DA로 놓고 Q는 델타 U 플러스로 한번 써볼게요. 됐죠? 자, 일단 0인 구간들이 몇 개가 있죠? 등온입니다. 0. 등온이에요? 0. 얘는 단열이에요? 0. 단열입니다. 0. 됐죠? 그 다음 흡수한 열량 플러스 350. 그러면 여기도 한일량 플러스 350. 그럼 여기서 플러스 350이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쓱쓱쓱 아래 면적이 350이라는 얘기야. 됐음? 그 다음 BC. 여기서 얘는요, BC는요 팽창이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야.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X라고 놓을게. X.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 CD입니다. CD는 마이너스. 아까 이거 잠깐만, 이거 500이었다. 잘못했다. 이거 500이다. 500이에요. 이게 350이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350이다. 자, DA입니다. 자, DA 같은 경우는 같은 온도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면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X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돼. 그쵸? 맞니? 자, 이제부터 썸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타보면
플러스 150. 썸 타보면 0. 무조건 0이죠. 썸 타보면 플러스 150. 왜?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맞죠? 됐니? 지금 현재 뭐 한 거야? 썸 탄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냐?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머지 거는 정답 불러줄 거야. 정답. 자기장 파트죠? 몇 번부터죠? 자, 4개씩 있지? 정답 불러줄 테니까 받아. 자, 3번, 5번. 그 다음 5번.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 니네 지금, 니네 책이지? 왼쪽 거, 오른쪽 거 할게요. 왼쪽 거 3번, 5번. 그 다음 거 5번. 오른쪽 거 5번, 3번. 서진아, 왜 채점을 안 해? 안 풀었니? 채점을 해야지. 왜 정답을 거기다 적어? 자, 그 다음 장 왼쪽 거 4번, 3번. 오른쪽 거 2번, 2번. 뭐라고? 뭔 소리야? 나 먼저 채점부터 하라고. 자, 그 다음 장 4번. 그 다음 건 2, 4. 오른쪽 4, 2. 그 다음 자성 파트. 자, 위에 거 왼쪽이다. 5, 6. 아래 거 5번. 그 다음 오른쪽 거 4번. 밑에 거 2번. 그 다음 뒤에 장 디귿, 니은, 기역. 밑에 거 4번. 오른쪽 거 1번. 아래 거 1번. 그 다음 장은요.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건 플라스틱 빼고 알루미늄 구리. 그치? 자, 그 다음 걸리는 시간은 9R 풀. 그 다음 속력은 뿔 R9. 웃기네. 그 다음 아래 거 3번. 자, 이제 오른쪽 거 5번, 6번. 그 다음 밑에 건 3번. 다음 장. 자, 왼쪽 거 4번, 5번. 오른쪽 거 2번, 3번. 다음 장. 자, 다음 장 위에 거 5번. 밑에 거 1번은 PQR. 2번은 90도. 그 다음 오른쪽 거 2번, 3번. 자, 마지막 장 왼쪽은 1번. 아래 거 5번. 그 다음 마지막 4번. 채점 다 했죠? 다 했죠? 자, 일단 지우고. 이제 넘겨야 돼 이거. 여기다. 자, 여기부터 질문. 그리고 질문 안 하더라도 내가 영상 올려놨을 거야 아마. 그거 보고라도 하세요. 그때는 내가 다 풀어줬을 거라 아마. 그치? 그거라도 하세요. 첫 페이지 없으면 넘겨. 두 번째. 잠깐만, 이거 자기장이구나. 정기력인 줄 알고. 뭐? 53번? 53번에 보시면은요. 지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도선 A, B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어. 어쩌고 막 됐는데 IA, IB인데 Q와 R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다 라고 했어. 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단 얘기야? 평형점이 있었단 얘기야. 이걸 풀어줘야 돼. 이거. 여기가 평형점이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그마 B가 0이다. 그때 내가 이거 외워두라겠죠? 가가 먼. 가까우면 가까우네. 멀면 머네. 그럼 얘의 지배 영역이야. 그럼 이 새끼는 이거지. 요거. 떠러럭.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이 새끼의 영역이죠. 그럼 얘는 이게 되겠지. X. 이거 외우라겠어. 가까우면 가까운 녀석에 멀면 먼 녀석. 가가 먼. 그럼 여기가 0 나오려면요. 이 새끼 거리보다 거리 가까운 이 새끼 전류보다 이 새끼가 거리가 뭐니까 IA가 크겠네. 됐죠? 1번 IA가 IB보다 크다. 맞아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P와 QR이 서로 반대이다 라고 돼 있어. P와 R이 서로 반대이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P다. Q가 아니었어. P는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잠깐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얘도 아래에서 이거네. 전부 아래네. 그렇죠? 자, 봐봐. B는 땅낭낭낭낭낭당. 얘는 똥똥똥똥똥똥똥. 여기가 자기장이 제일 세겠네. 됐어요? 그래서 아랫방향이니까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 아랫방향.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수직면으로 들어간다. 맞죠? 쏙 들어가죠. 얘는 수직면 나온다.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 빼고 나머지다. 됐습니까? 또 없으면 넘겨. 만약에 질문 못 하더라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다음 장. 없어? 넘겨. 그 다음 61번 스핀이라고 돼 있죠. 전자가 스핀, 궤도 이게 자성이 좀 더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전자가 돌아가면 전류는 반대잖아. 전자 이동이. 그래서 얘는 오른나사 이렇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 다음 얘는 위에가 N극이래요. 그럼 전류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이게 전류야, 이게 전류. 이게 전류다. 그럼 전류하고 전자는 반대니까 C가 전자죠. 됐죠? 자, 가에서 A는 S극이다. 맞아요. 가에서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은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 A에서 B 맞네요. 그렇죠? 위에가 S고 아래가 N이니까 화살표로 하면 나에서 전자운동 방향은 C 맞네요. 가와 나의 효과로 물질의 자성 맞아요. 물질의 자성은 전자의 궤도 운동의 효과가 스핀에 의한 효과보다 작다라고 하시겠죠. 원전에 서로 반대방향 스핀으로 짝을 이루는 전자가 많을수록 자성이 약하죠. 정답 그래서 5번 효과. 됐죠? 또 넘겨. 다음 장 67번 67번은요 쉬운 문제인데 자성은 편안하게 푸셔야죠. 자, 강아니면 반이래. 강아니면 반. 자, 그런데 모두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돼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입니다. 됐죠? 그럴 때 모두 오른쪽이래. 그럼 얘가 오른쪽, 얘도 오른쪽. 이 얘기야. 얘는 여기 봐봐. 끌려오는 거고 밀려오는 거야. 너 강이구나. 너는 반이구나.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자기력선이 나오지. 그럼 나가는 자기력선이니까 여기 나가니까 얘는 들어가. 여기 나가. 여기가 N극이야. 여기가 S극이야. 그래서 인력. 너 인력 작용하는구나. 그 다음 얘는 잘 봐. 얘는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에 반대니까 얘는 들어가고 얘가 나가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 넌 청력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요. 밑에도 문제 나와 있겠지만 니들이 흔히 착각해. 이걸 내가 거꾸로 해. 거꾸로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반대니까 이 힘도 반대인 줄 알아. 아니, 힘은 그대로야. 여기가 풀마로 바뀌면 여기가 SN이 되죠.
그럼 여기가 NS가 되니까 여전히 오른쪽 그대로. 여기가 S가 되면 여기가 NS가 되니까 여전히 오른쪽 그대로예요. 이걸 낚이고죠. 자, 그래서 B는 반자성체다. 맞아요. 스위치를 기억에 연결하면 A의 오른쪽 면은 S다. 틀렸죠? 스위치를 니은에 연결하면 B는 왼쪽이다. 아, 오른쪽이라니까. 됐어? 안 바뀌어. 정답 그래서 1번이죠. 또 넘겨. 그 다음 질문. 없어요? 다음 장. 질문 74? 아니? 자성하고? 자,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에다가 어떤 녀석을 막 집어넣을 건데? 잘 봐. 여기 유도전류가 흘렀대. 됐어? 유도전류 흘렀다는 얘기는 자기화를 유지한다는 얘기니까 A는 무조건 강자성체밖에 안 되죠. 그 다음 현재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니까 여기 밑에 N극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니까 여기가 N극, S극. 아, 그러면 여기가 N이고 S가 내려오는 거네. S가 내려오면 잘 봐. 여기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처음에 몇 개 있었어? 설명만 들으세요. 처음엔 하나가 들어갈 거고 좀 더 내려오면 두 개가 더 추가가 돼. 그렇죠? 그럼 내부에서 이 코일 내부에서는 개 짜증나지. 없었던 위로 올라가는 자기력선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 방향으로 새로운 자기력선이 만들게끔 유도전류가 생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그래서 위에가 S, 아래가 N극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지우고 위에가 아이고 빨간색이죠. 위에가 S, 아래가 N극 되게끔 그 전류가 이렇게 될 거야. 기억.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를 못 오게끔 청력이 존재하겠죠. 청력. 이건 여기 위까지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되니까 있던 자기력선이 없어지잖아. 자속이. 그래서 이 새끼를 못 내려가게끔 인력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S, 여기가 N극 되게끔 전류는 이번엔 니은 방향으로 흐르겠지. 아, 위하고 아래는 전류가 반대입니다. 아예 외워도 좋죠. X는 강자성체입니다. 자, 나에서 X의 A는 N극이다라고 되어 있어. X의 A는 N극 맞네요. 나에서 X가 P를 지날 때 여기입니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니은 맞죠? 다에서라고 했어. 다는요. 한 녀석 이 새끼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얘가 강이야. 그 다음 얘는 반이야. 그때 이 새끼는 얘 때문에 자기화를 유지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밑에가 N이고 위에가 S가 되니까 그렇죠? 청력이 존재할 거야. 서로 미는 거 맞아. 그 다음 하나 더. 요 X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 X에 작용하는 힘. 여기가 만약에 저울이야. 그럼 얘는 실제 아래쪽으로 뭐가 존재하죠? X에 무게가 있지. 그렇죠? 맞죠? 원래는 X에 무게만 있잖아. 무게만. 거기에 뭐까지 더해졌어? 요 새끼가 얘를 미는 자기력, 청력이 존재하지. 그러면 수지강력이 이만큼으로 증가하지. 근데 이 수지강력이 곧 뭐라고 했어? 물체의 무게하고 똑같다고 했죠. 에이, 저울 무게. 저울 눈금. 아, 저울 눈금이라고 쓰자. 저울의 눈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됐니? 자, 그 다음 또. 없어? 넘겨. 다음 장. 자, 80번 문제는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기장 방향이 바뀌어도 유도전류가 발생해요. 색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바뀌어. 자, 일단 문제 보자. T0일 때라고 했어. 여기다. T0일 때 원형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라고 했어. 시계 방향? 유도전류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면 빡! 이거지. 들어가는 방향 생기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 뭔가 증가하고 있어. 뭔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거래. 그럼 나온다는 얘기죠. 아, 이 새끼가 나오는 거 플러스 이 새끼가 들어가는 거. 여기가 나오는 거, 여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해석 좀 한번 해보자.
자, 해석.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해요? 델타 T분의 델타 B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곧 뭘 뜻하는 거냐? 이게 바로 유도기전력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게 왜 유도기전력입니까? 자, 지금부터 볼게. 자, CF. 우리 전자유도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생겨야 돼. 맞죠?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야. 근데 여기서는요, 요 면적이 바뀌겠니?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T분의 델타 B는 있고 S가 일정. 이 얘기죠? 요게 기울기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바뀌면 이게 많이 바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문수는요, 얘들아 한 번이기 때문에 아예 개무시. 됐죠? 그래서 우리 시간당 자속 변화가 크면 유도기력이 크다. 그 얘기죠, 그 얘기. 아, 이것도 이쁘게 써주자. V는 마이너스 N인데 얘는 1이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이거고 어차피 요게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오는 자기장이 세졌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이 세졌어.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는 자기장 시계 방향이 나왔어. 맞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잡을 거야? 플러스 i라고 잡을 거야. 뭐라고 잡는다? 플러스 i.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0이죠. 그럼 여기부터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i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 i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여기는 전부 마이너스 i. 그냥 전체로 써볼게. 마이너스 i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요전류하고 요전류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기울기 작죠? 기울기 크죠? 얘가 더 커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볼게. 자, 잘 봐. 지금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 한번 보자. 여기는 i가 감소하는 거 맞지? i가 감소하면 나오는 게 감소하네? 그럼 얘는 반시계로 돌리겠지. 반시계로. 그래서 얘는 반시계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 요 구간은요. x다. 여기가 지금 현재 x가 증가해요. 이거 아니야. 이제 이 자기장 영역이 x로 바뀌어. x로 자기장 영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들어가는 게 증가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나오는 자기력선이 나와야 되지. 반시계. 오, 똑같구나. 반시계. 내가 그래서 니들 알려줬잖아. 나오는 거 감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들어가는 거 증가. 왜? 반대는 그대로. 또 이거 똑같은 거. n극이 다가오는 거하고 똑같은 건 뭐야? s극이 멀어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 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맨날 어떻게 따져? 그냥 한 방에 따지라고. 마이너스 i. 근데 마이너스 i인데 기울기가 크니까 얘가 더 크다. 유도전류가. 이거 지금 현재 요 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 대 몇인지는 구분 못해요. 자, 1번. T0일 때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죠? 플러스. 자기장 방향이야. 이거야 이거. 유도전류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도전류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 T0일 때는 0이다. 왜? 변화가 없잖아. 델타 파이가 0. 기울기가 0. 그 다음 T0와 3T0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크기는 얘보다 얘가 크다. 됐죠? 자, 질문. 82. 2. 자, 이거는 그냥 이 꼬라지 형태를 외워도 좋아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쑥 내려올 때는 역학생도 보존된다고 치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밀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시작하는 거야. 운동 방향 반대로. 그때 통과 전이 통과 후보다 무조건 모든 에너지가 다 크고 전압도 크고 전류도 커. 자, 지금부터 볼게. 자, 일단 지금부터 N극이 A에서 B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입장에서는 N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셈이니까 못 오게끔 청력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 여기가 S극 돼야 돼.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맞아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게 첫 번째 상태입니다. 이제 B를 지나 C로 갑니다. C로 가면 S극이 지나가는 셈이니까 못 가게끔 인력이 존재해야겠죠. 항상 운동 오른쪽에 반대야. 그러면 여기가 N극 돼야 되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극 되니까 전류는 반대로. 됐죠?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손실되기 시작하는데 개빨라졌다가 조금씩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요. 처음에 에너지도 많았고 빠른 상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일어나겠죠. 왜? 시간당 자속 변화가 큰 상태거든. A에서 B까지 올 때는. 그래서 요 첫 번째는요. 에너지 손실이 무진장 많아서 잘 봐. 여기서는 겁나 빠르고 여기 느려. 여기 속력이 빠르고 느립니다. 빠르고 일단 느려집니다. 왜 빠른 상태에서 느려져요? 손실이 계속 발생했으니까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 빨리 왔으니까 시간당 자속 변화가 커서 유도 기절력 크고 유도 기절력 크니까 유도 전류도 크고 유도 기절력 작고 유도 전류도 작죠. 됐음? 자 이제 문제. 자선 A에서 B까지 가스 운동한다 라고 돼 있어. 얘들아 A에서 B까지야. 그럼 A에서 B까지 하면 시그마 F는 맞니?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올 때 보존됐다가 그 다음 쭉 운동하다가 보면 시그마 F에 해당되는 건 요거야.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수록 요 자석에 가까워지니까 이 자식이 커지지. 그치? 자기력이 커져. 그러면 자, 잘 봐라.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왼쪽을 힘받아 청력을. 청력이 점점 커져. 맞지?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가속도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아닙니다. 가속도는 맞아요. 자, 야, 자석이 B를 지날 때 저항이 유도되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됐어. 왼쪽 방향 검은색 맞죠? 자석이 C를 지날 때 솔레의 내부에 유도되는 전류는 이렇게 했어. BC다라고 했어. BC. 잠깐만. 아, 유도되는. C를 지날 때 유도되는. 그러면 잘 봐. S고 N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쵸? N극은 나가고 S극은 들어가고 그래서 S하고 N은 이어지시고 그래서 B에서 C 방향. 맞네요. 자석의 속력은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보다 크다. 빙고. 솔레로이드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무조건 같죠. 무조건 왼쪽이죠. 정답 그래서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속도 운동은 맞아. 근데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진 운동입니다. 아 무슨 가속도가? 운동량의 반대 마이너스. 됐습니까? 되니? 왜?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왼쪽으로 미는 자기력이 A보다 B가 자석에 가까우니까 자기력이 점점 커지는구나. 됐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